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은 시즌 초중반까지 케인에게 가짜 9번, 손흥민에게 가짜 7번 롤을 부여하면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한순간에 허무는 패턴의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적중하면서 손흥민과 케인은 말 그대로 프리미어리그를 호령했죠. 그러나 이것이 토트넘의 플랜 A라고 했을 때 뚜렷한 플랜 B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에 대한 의존도를 버리지 못하고 시즌 후반기 초까지 이 전술만 고집한 결과 상대팀들은 손흥민과 케인에게 공이 향하지 못하도록 중원에서부터 타이트하게 압박했습니다. 설령 케인이 중원에서 어찌저찌 공을 잡았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는 2차 압박을 강하게 넣으면서 케인과 손흥민 간의 플레이를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무리뉴 감독은 손흥민을 쓰는 방식을 달리하면서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먼저 이 장면들을 보면 시즌 초반 손흥민이 포트트릭을 기록한 사우스햄튼전에서의 골들은 모두 중앙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요 근래 들어 손흥민은 주로 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역습을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스타트를 가져가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바로 수비 포메이션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시즌 초중반까지만 해도 무리뉴 감독은 수비 시에 손흥민과 케인을 투톱으로 내세운 사사이 포메이션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 선수들이 공을 빼앗으면 그 즉시 손흥민을 향해 공을 넘겨주는 식의 득점 패턴을 기대했죠. 그러나 토트넘 중원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로셀소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토트넘 중원에는 공을 전방으로 한 번에 넣어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했고, 그로 인해 토트넘의 역습은 중간에서 커팅되는 장면이 빈번하게 연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최근엔 수비 포메이션을 4-2-3-1로 변경하면서 무리뉴 감독은 이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수비에서 역습으로 전환될 때 모우라 또는 알리에게 삼성과 공격진 사이에서 공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지시하면서 팀은 전보다 훨씬 유연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덤으로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공격 숫자가 늘어나면서 공을 빼앗고 높은 위치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손흥민의 공격 기점이 중앙이 아닌 왼쪽 측면이라는 점을 봤을 때 이는 최근 손흥민이 다량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와도 직결됩니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패스를 받았을 때 상대 수비들은 손흥민의 돌파를 막기 위해 타이트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상대는 하프 스페이스를 노출한 채 손흥민을 더블 마킹합니다. 만약 레길론이 빠르게 언더래핑을 시도했더라면 큰 위기를 맞이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무리해서까지 두 명이서 손흥민을 막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 손흥민이 양발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순간 스피드를 활용한 크로스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거기에 양발잡이라는 메리트까지 더해지면서 왼쪽으로 돌파하면 크로스를 강하게 올려서 상대 수비와 골키퍼가 처리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른쪽으로 돌파하면 공을 감아주는 식의 크로스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 수비가 약한 팀이 손흥민을 상대할 때 손흥민의 왼쪽과 오른쪽에 한 명씩 배치되는 구조로 수비 조직을 구성하면서 어느 발로 크로스를 올릴지 예측이 안 되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손흥민에게 더블 마킹을 붙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최근 손흥민이 오프 더블 뿐만 아니라 온 더블 상황에서도 위협적이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기도 합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간결한 드리블로 선수 사이사이를 빠져나가면서 동료 선수들이 많은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식으로 경기를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은 측면에서 이타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골을 넣기 위한 무브먼트도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인 레길론이 오버래핑을 시도했을 때 손흥민은 중앙으로 좁히는 경우, 두 번째로 알리가 측면으로 빠지고 손흥민이 중앙으로 올라오는 부분 전술, 세 번째로 케인이 삼성까지 라인을 내렸을 때 케인의 킥을 활용해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 마지막으로 토비같이 킥이 좋은 수비수로부터 한 번에 넘어오는 롱패스를 통한 라인 브레이킹 등을 통해 손흥민은 득점할 기회를 언제나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을 중점적으로 다뤘지만 사실 가레스 베일의 활약도 절대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베일은 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밀집된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는 킥 이후에 직접 박스 안으로 침투하면서 단기간 동안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개막 전 기대했던 KBS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현재
과연 토트넘은 4위권 내에 진입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